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1호 제3면 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 점자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점자의 날 11월 4일 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 주성분 함량 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품명 주성분 함량 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최신 점자 규격 반영이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 모양, 크기, 소형 대형 등을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 밀리그램과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점자 표시 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 포장 주표시면 앞쪽,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바코드 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점자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른다.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의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 명 별표 사인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 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별표 사인 인구는 20년 말 기준 전체 인구 5,183만 명의 3분의 1 수준, 약 29.7%인 1,540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 물결표 사인 2026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 별표 사인 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분석과 함께 지자체,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증진계획 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별표 사인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11월 10일, 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조혈래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인 공단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시청각 장애인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의 인식 변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 기능성 게임 개발, 만화 애니 등 시각적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전시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혈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좋은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ESG 가치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 중장년 새 도약 도울 일자리 박람회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8일 공식 홈페이지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2021년 제2차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장년의 성공적 제도약과 기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내 거주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중장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김포시와 부천시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농심, 이케아 등 우수기업 약 60개사가 참여해 450여 명 이상의 중장년 인재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온라인 행사는 8에서 19일 약 2주간 구직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검색하거나 잡아봐 www.잡아버.net 내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직접 오프라인 행사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입사 지원부터 면접 동영상 녹화 및 업로드, 자기소개서 컨설팅, AI 면접 컨설팅, 심리상담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천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열린다.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검사의 음성 확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부천과 김포 일대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심리상담, 퍼스널 컬러 진단과 같은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 행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박람회 기간 동안 김포시 일자리센터, 지역번호 031-996-7615와 부천시 일자리센터, 지역번호 032-632-8436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비대면 면접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일 오프라인 행사장에도 키오스크를 설치, 현장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비대면 면접도 진행한다.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김포시와 부천시의 협조를 얻어 많은 도내 우수기업들이 참여하게 됐다며 중장년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중장년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2021년도 제1차 박람회에는 5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98회의 구인구직 지원으로 총 31명이 취업한 바 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중장년 일자리센터 지역번호 031-270-990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인권센터 직원의 욕설, 명절 선물 강요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징계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명절 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의 징계를 권고했다. 10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 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 욕설, 비난, 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절 선물 강요를 당하는 한편 소장 요구에 따라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직원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해 퇴사 위협을 느꼈다며 지난 9월 6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담소장은 B씨와 직원들이 주장하는 욕설, 폭언, 비난, 험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직원 채용 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낸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B씨와 직원들, 소장, 법인 대표이사, 녹음 기록,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소장이 B씨와 대화 중에 내가 선생님을 그냥 두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은 해고유예를 두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거나 출장을 위해 B씨가 사무실에서 나가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미친 X이라고 욕설을 한 것. 언론 보도 이후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면 돼요. 소장이 싫으면 여기를 떠나면 된다라는 발언은 B씨와 직원들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지위를 이용한 해고 위협이라고 봤다. 또 가정상담소장이 다른 상담소장들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며 선물을 요구해 직원들이 돈을 모아 홍삼 세트를 주었고 그 다음 명절 때에는 한약보다는 양약이 좋다는 요구에 따라 영양제를 주었는데 소장의 이러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금품 강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상담소 전 현직 직원들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신규 직원의 월급 일부를 3개월간 소장이 가져갔고 신규 직원 채용 면접 2일 전 합격자를 직원들에게 통보했으며 소장의 근무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며 가정상담소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및 급여대장 사본,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상담소의 운영비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사단법인 A 가정상담소의 소장의 징계를, 소장에게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담소 운영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경기도지사 군수는 국가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와 산하 행정기관, 도 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구제 신청은 전화지역번호 031-8008-2340/031120 아어즈이 홈페이지 www.지지.go.kr/humanrights에서 가능하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계 기관과 실무협의회 구성 지역 치안 협력 체계 강화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 가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등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북부 치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소속 과장급으로 구성된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조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실무협의체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4개 기관 소관 부서 과장급 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